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교육부의 아주 중요한 정책 기획 보고서입니다. 바로 2025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추진 계획인데요. 이게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좀 줄이고 또 지역이 주도해서 공교육을 혁신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됐죠. 벌써 56곳이나 지정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제 특구 운영 2년 차를 맞아서요. 그동안의 운영을 한번 돌아보고 이걸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키려는 그런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역별 특성을 살린다고는 했는데 이게 정말 실질적인 교육 혁신 지원으로는 좀 부족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보고서에서 어떤 문제들을 딱 짚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개선 방안은 뭔지 크게 한 세 가지 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이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한 협력 체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거버넌스랑 재정 지원 기반이 아직 좀 약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네, 그게 우선 지자체랑 교육청이 좀 손발을 맞춰야 하는데 이 협력 시스템 구축이 아직 미흡하고요. 또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부족해서 뭐랄까 성과 관리에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구 운영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때 지역 여건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도 좀 어렵고 또 지원되는 재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도 미흡해서 예산 집행에도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여러 기관이 얽혀 있다 보니 그 조율이 쉽지만은 않겠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요? 그래서 이제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산업계 같은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좀 제대로 구축하고요. 지자체장이랑 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지역 협력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상황 변화에 맞춰서 운영 계획서도 좀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재정 지원의 적절성이나 투명성도 높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협력 구조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과가 나고 있는지 또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이걸 살피는 시스템도 중요할 텐데요.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성과 관리랑 규제 개선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성과 관리 체계가 사실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기반 구축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연도별 운영 특징 같은 걸 고려한 섬세한 관리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히 그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성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특구 지정이 해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성이 커진 거죠. 그리고 교육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이걸 검토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이 명확하지가 않고요. 또 학생 안전이나 교육 공정성처럼 신중해야 할 부분은 규제 혁신에서 제외한다는 원칙 같은 것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현장에서 좀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아, 지정 해제까지 걸려 있으니 평가나 규제 문제가 좀 예민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개선 방향은 뭔가요? 그래서 성과 관리는 초기, 그러니까 한 1, 2년 차에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같은 기반 다지기에 좀 집중하고 3년 차부터는 핵심 성과 지표를 추가하는 식으로 다단계의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성과 결과에 따라서 추가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기준 미달 시에는 지정 해제 가능성을 명시해서 책임성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규제 개선은 지자체장이랑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하면 교육발전특구규제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학생 안전 같은 민감한 부분은 제외한다는 원칙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교육개혁 과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보통합이나 늘봉학교 같은 거요. 이런 정책들이 특구 현장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또 지역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도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네요. 네, 핵심 과제랑 연계된 추가 사업비 지원이 주로 그 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특구에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의 혁신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아부터 대학까지 쫙 이어지는 어떤 인재 양성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도 아직은 좀 미흡하고요. 사교육비 경감 노력도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선도 지역 위주 지원이 자칫 다른 지역의 의욕을 꺾을 수도 있겠군요.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성과가 우수한 관리 지역이 선도 지역으로 승격될 경우에도 추가 사업비를 차등 지원해서
지원 대상을 좀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고 유아나 돌봄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교육 전 단계에 걸쳐서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늘봄학교 확대나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 운영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사교육 부담 완화 방안 모색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교육부 보고서를 보니까 이 교육발전 특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참 많다는 걸 보여주네요. 결국에는 지역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또 성과랑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핵심 개혁 과제를 현장에 잘 안착시키면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거, 이 세 가지 큰 방향에서 개선 노력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지역 주도의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원할 것인가, 이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나가는 게 앞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교육발전 특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각기 다른 특성과 필요를 가진 지역들이 교육발전 특구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혁신을 추구할 때 중앙의 어떤 통일된 평가 기준과 또 지역이 추구하는 자율성 사이에서 혹시 예상치 못한 어떤 긴장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게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